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소피아 세계에서는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이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깨달음의 세계를 철학, 역사 등 인문학적 도서들과 성경 등 신앙서적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고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늦은 밤 잠이 안 오실 때,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이른 새벽 명상을 하고 싶을 때, 기도와 묵상을 하고 싶을 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사랑하고 싶을 때, 소피아의 세계를 행복 지침서로 찾아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고른 책은 고석근 작가님의 니체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입니다. 고석근 선생님의 책 중 니체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을 먼저 고른 이유는, 제가 니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석근 작가님은 부천에서 생활하시며 글쓰기와 인문학 강의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숨은 고수이십니다.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바탕으로 시시한 인생, 시시한 고전 읽기, 시시한 인문학적 단상 등 다수의 책을 쓰셨으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니체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너 자신을 알라, 2부는 허무주의, 3부는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요, 4부는 나만의 길을 가라, 5부는 프라이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는 글에 니체 철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는 글. 세상은 프리드리 니체를 일컬어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는 신이 죽은 시대의 철학,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현대 철학의 문을 연 위대한 철인입니다. 그는 신이 있던 자리에 최고의 인간, 아이를 두었습니다. 아이는 춤추는 인간입니다. 아이는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갑니다. 타고난 직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힘이 들면 아이는 쓰러져 잠을 잡니다. 일어나서는 해맑은 얼굴로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춤을 추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는 마냥 즐거운 아이가 되어갈 것입니다. 2023년 한여름에 고석근. 일부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도 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사람인 적이 없다. 우리는 한 번 만난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없다가 답이 될 것이다. 그럼 나라는 동일성의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니체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한다. 진리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생물, 즉 인간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오류이다. 생을 위한 가치가 어떤 관념의 진위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 인간은 살기 위해 진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의심해야 하고 항상 진리를 새롭게 재정립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지의 자연은 항상 생성 변화하기에 우리는 정지된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삼라만상은 실체로 보이지만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단지 이름일 뿐인 것이다. 나의 몸도 그동안 먹은 것들과 호흡한 것들에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다. 생각이라는 것들도 여러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을 위한 가치가 어떤 관념의 진위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짐승들은 아무거나 먹는 것 같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 니체는 진리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게 좋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니체는 자신의 힘의 의지를 고양시켜 주는 것이 자신에게 선이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미셀 푸코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말고 내가 계속 같은 사람인지도 묻지 말라고 했다. 동일성, 객관성 같은 것은 허상이기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을 올가매고 징치하는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 다른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질 들레즈는 접속하라, 창조하라고 했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와 접속해서 어떤 존재가 된다.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남자는 남편이 된다. 그러다 자녀를 두게 되면 아버지가 된다.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 되는 게 아니다. 홀로라는 건 없다. 나 홀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지독한 망상이다. 이 망상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나라는 허상을 위해 한평생을 허망하게 보내게 된다. 들레즈는 자신의 동일성에 빠진 수목형의 삶을 벗어나 자신을 끊임없이 새로이 구성해가는 리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다. 수목형의 삶은 나무 같은 삶이다. 씨앗이 자신을 전개하는 삶. 나무는 씨앗에서 시작해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줄기와 가지를 뻗어 올리며 살아간다. 정체성이 뚜렷한 삶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리좀의 삶은 다르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도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대나무, 감자, 고구마 같은 식물들이다. 그들은 정해진 뿌리가 없다. 노마드, 유목민의 삶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정체성의 감옥에 갇혀 있다 살다 갔다. 뛰어난 사람들만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간수들이 있다. 그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해. 학생은 이래야 해. 부모는 이래야 해. 자식은 이래야 해. 회사원은 이래야 해. 니체는 이러한 간수들을 만들어내는 신을 죽이며 현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 그는 진리는 추악하다고 일갈하며 우리를 진리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다.